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는 18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이네요. 예, 그래서 벌써 이제 이런저런 추모 행사들이 열리고 있어요. 일단 추도식은 18일 오전 10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평생의 동지 이호 여사가 잠들어 있는 국립현충원에서 열리고요. 예. 뭐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아무래도 제일 뜻깊은 것은 김대중 전집 완간인 것 같아요. 완간. 예, 모두 몇 권이에요? 30권입니다. 30권? 예. 그러니까 뭐 한 조선왕조실록이 33권 이러는데 물론 그 권이라는 게 이게 다릅니다만은 예. 방대하죠. 네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서 정리하고 연구하고 있는 곳이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2015년에 전집 일부를 발간했어요. 10권. 이건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한 것인데 근데 올해는 대통령 취임 이전 시기의 기록물을 엮어서 20권 전집 2부를 펴냈습니다. 예. 이 30권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하고 쓴 텍스트 중에서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는 총 3,265건의 사료를 편집 정리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 30권의 분량이 17,500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권이 한 600쪽쯤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전화번호 요즘 전화번호 없지만은 30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쟁점인 그 일본 관련 사료들도 많이 들어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 높은 평가 받고 있지만 일본과 인연이 매우 깊지 않습니까? 1972년 10월부터 73년 8월까지 1차 망명지가 일본이었어요. 여기서 그 강제 납치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 가진 고초를 겪을 때 그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많이 후원과 지지도 했고 또 뭐니 해도 최근에 많이 이제 재조명 받고 있지만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렇죠. 네, 한일 관계에서 기념비적인 결과물인 거죠. 네. 지금 보면은 뭐 보수 진영에서 현 정부를 향해 아니 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못하냐, 김대중은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게 많이 알려졌지만은 김 전 대통령은 일본 문화 개방 선도적으로 단행했고 그때 했죠. 비판도 많이 받았죠.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깍듯했고 그러면서 이제 짚을 것은 딱딱 짚었고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히 통일이 되면 자기들이 더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많이 보잖아요. 예.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도 그런 맥락에서 보고 근데 이제 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북 화해가 평화가 당신들한테도 이익이 된다. 일본에도 이익이다. 예. 그걸 이제 반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반복인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해서 이제 이해를 시킨 것이고 물론 지금 일본 집권층이 그 당시에 뭐 오부치 총리, 무라야마 간나오토 총리, 고노 요헤이 외상같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던 인물하고는 아주 다르죠. 완전히 달라졌죠. 이것도 이제 큰 차이일 텐데 예. 오부치 총리의 경우에는 김 전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저는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정 기간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에 의한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습니다. 이 말한 게 이게 완결판으로 지금까지도 맞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 국내 정치에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족적 이런 것도 이번 자료에 다 망라돼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 광주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 학술 대회가 열렸어요. 열렸어요? 아마 진행 지금도 되고 있을 텐데 예. 그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김대중 도서관장입니다. 이런 발제를 했습니다. 김대중 리더십, 국가 운영, 국가 발전, 연합과 통합의 정치를 중심으로 이게 제목인데 예. 이 주된 내용이 타협은 정치 소생과 부활의 요체다. 김대중은 정치 연합을 통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민주주의 발전, 국가 위기 극복, 국민 통합, 사회적 대타협, 남북 화해 분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성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 말인 것 같아요. 김 전 대통령이 대권 사수 끝에 DJP 연합을 통해서 어렵게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게 한계다, 반쪽짜리 정권 교체다 이런 뭐 비판도 적지가 않았는데, 예. 근데 오히려 DJP 연합 등 보수 진영하고 힘을 합친 게 IMF 이후의 전 국가적 위기 극복,
그리고 여러 정치적 전진에 도움이 됐다. 그렇죠. 진보 진영에는 다소간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었고 보수 진영에는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누그러뜨릴 예. 수 있었다. 지금 정치도 여기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에서도 역시 김대중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 민평당, 대한정치연대뿐만 아니라 한국당에서도 김대중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일 겁니다. 네. 이게 가만 보면은 서로를 향해서 김대중 좀 닮아라 그러는 거지 본인들이 먼저 할 생각을 안 하지 않냐. 네. 이게 박명림 교수가 김대중 전집 출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 지도자에 대해 진보 보수로 나뉘었던 평가의 벽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진보는 김대중 노무현, 보수는 이승만 박정희만 평가하는 걸 넘어서 선진국처럼 대통령의 객관적 기여는 뭐고 부족했던 뭔가를 엄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하는데 이 전집 역할을 하길 바란다 말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면은 박명림 교수 희망처럼 정말 다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렇죠. 인물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게 이제 10주기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재 정치권 여야 모두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